최근 메이저리그를 보면 변화구 유형의 투수보다는 강속구를 뿌리는 투수를 더 선호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105.8마일을 던지며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빠른 공을 던진 아롤디스 체프먼이 가장 먼저 생각나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 105.5마일을 던지며 대학야구 역사상 가장 빠른 기록, 프로야구 역사상은 체프먼의 뒤를 이은 두 번째로 빠른 기록을 세운 신인 선수입니다. 구속이 지배하는 현재 야구 시대에 이 선수는 메이저리그 데뷔와 동시에 전세계 MLB 팬들의 관심을 끌게 만든 선수이기도 하죠.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주인공 벤 조이스입니다. 벤 조이스는 196cm의 큰 키와 102kg의 큰 몸집으로 전형적인 파워피처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어마무시한 패스트볼은 실제로 더 위협적으로 보이죠. 조이스의 공은 특이하게 등 뒤에서 날아오는 궤적을 보이는데 이 덕분인지 우타자들이 공을 보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조이스는 투피치 유형의 투수로 주로 패스트볼과 슬라이더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조이스가 이목을 끌 수 있었던 이유에는 이 패스트볼에 있습니다. 낮은 릴리스 포인트에서 나오는 평균 구속이 100마일을 훌쩍 넘는 이 패스트볼은 알고도 못 칠 정도로 위협적인데 현재 메이저리그에서도 100마일을 던지는 선수들이 꽤 있지만 모든 공을 100마일 이상을 던지는 투수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조이스는 100마일 이하 구속을 찍는 게 드물 정도로 계속해서 100마일짜리 공을 던지고 있죠. 대학 시절 한 경기에서는 33개의 직구를 던져서 28개가 103마일 이상을 기록하며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벤 조이스의 지금까지의 기록은 경험이 적은 대학교 타자 상대라는 점에서 부풀려진 게 아닌가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MLB 전문가들은 벤 조이스의 구속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에는 입을 모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의문점은 앞으로 조이스가 빅리그를 뛰면서 풀어야 할 숙제로 보이기도 합니다. 벤 조이스의 투구 스타일도 특이한 편인데 조이스는 빠른 구속을 던지는 투수인 만큼 거의 모든 공을 전부 있는 힘껏 던집니다. 대부분 패스트볼 위주의 피칭을 선호하는 편인데 스카우팅 리포트에서는 조이스의 패스트볼은 80점을 받으며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스카우터들의 기대치는 생각보다 낮았는데 그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커맨드 문제입니다. 조이스는 구속은 빠르나 제구는 그다지 좋지 못한 전형적인 파이어볼러 스타일인데 스카우터들은 이러한 문제점은 위기 상황에서 문제점을 일으킬 거라고 보았고 제구가 불안한 감이 있어 패스트볼을 던질 때는 그나마 괜찮지만 슬라이더나 커브를 구사할 때는 확실히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으로 아직은 마무리 투수보다는 셋업맨 역할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아는지 조이스 본인도 메이저리그로 오게 되면서 본인의 구종을 늘릴 필요성을 느꼈는데 에인절스에서 다른 유형의 공을 던질 수 있게끔 훈련했고 실제로 슬라이더는 크게 발전했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상 문제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야구 팬들까지도 조이스의 몸 상태에 대해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죠. 이미 대학 시절 2번의 수술까지 한 상태여서 더욱 연투 가능성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또한 조이스는 스플리터 그립으로 던지는 90마일 초반대의 체인지업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조이스는 패스트볼과 같은 팔속도로 체인지업을 던집니다. 이러한 조이스의 피칭 스타일은 온몸을 쓰며 팔속도를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리고 특히나 패스트볼을 던질 때는 하체에 상당한 토크를 줍니다. 전문가들은 벤 조이스의 이런 투구폼은 장기적으로 보면 더 많은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말하고 있죠. 이러한 이유로 조이스는 유망주 평가에서도 압도적인 구위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조이스는 언제부터 이렇게 빠른 공을 던지게 된 걸까요? 사실 벤 조이스는 고등학교 때까지도 큰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키는 165cm에 45kg밖에 안 되는 몸무게는 야구선수 치고 상당히 왜소한 체격이었고 최고 구속은 고작 65마일에 불과할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투수였죠. 그렇게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채 대학교에 진학했고 당시 벤 조이스 말에 따르면 고등학교 동창들은 내가 아직 야구를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할 정도로 관심을 받던 유망주가 아니었습니다. 대학교에서도 꾸준히 야구를 하긴 했지만 1학년 시절에는 팔꿈치 문제로 시즌아웃을 당하며 야구 인생이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조이스는 이때 인생의 변환점을 맞게 됩니다. 당시 부상으로 이탈해 있던 기간 키가 195cm까지 비정상적으로 자라게 됐고 벌크업까지 하게 되면서 재활기간 90마일까지 구속을 끌어올리게 되죠. 하지만 대학교 2학년 시절 토미존 수술로 다시 이탈하게 되었는데 다시 몸을 만들며 코치와 함께 투구 프로그램에 몰두하게 되고 이때 조이스는 100마일까지 던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조이스는 3학년 때 빛을 보게 되는데 105.5마일이라는
방석이라는 패스트볼을 던지며 화염 방사기라는 별명과 함께 모든 MLB 스카우터들의 시선을 끌게 되죠. 그렇게 조이스는 메이저리그 드래프트 3라운드에 에인절스에 지명되면서 빅리그 데뷔를 알리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관심을 받은 것에 비해 드래프트 당시에는 생각보다 주변에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MLB 파이프라인이 선정한 드래프트 탑 200 유망주에서 116위에 그쳤는데 스카우터 얘기에 따르면 앞서 언급했듯이 조이스의 기록은 부상은 길고 실제 투구 경험은 짧기 때문에 불완전한 자원이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조이스는 우여곡절 끝에 올 시즌 화이트삭스와의 경기에서 7이닝 첫 등판을 가지게 되면서 데뷔전을 갖게 됩니다. 당시 모두가 기대를 걸며 조이스의 첫 투구를 지켜봤는데 기대에 부응하듯 그날 던진 공 중 단 한 개만 100마일에 미치지 못했고 12개의 투구 중 101마일이 넘는 싱커가 무려 11개, 100마일이 미치지 못한 단 하나의 공은 커터로 89.3마일을 기록했죠. 확실히 벤 조이스의 구속은 빅리그에서도 먹힐 정도로 압도적이었고 어느 정도 벤 조이스에 대한 의문점을 해결하는 데뷔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직 벤 조이스가 메이저리그에서는 많은 경기를 출전하지 않아 데이터가 적어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건 조이스의 구속 하나만큼은 압도적이었고 커맨드와 내구성 문제는 끊임없이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 단점을 꾸준히 보완해 나간다면 어쩌면 체프먼 전성기 시절에 맞먹는 레전드 마무리 투수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벤 조이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